대세는 6세대 4.5세대 최강 전투기 KF-X 전력화 득과 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일.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 전투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E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 전시돼 있는 모습.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급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급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제-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KE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E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력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E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화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E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E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KE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E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EFX 사업이 수십 년 장기 과제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E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상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과욕, ADD는 무책임 기술 이전 집착 말고 개발비 낮춰라.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9월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총장이 한 이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KEFX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기술 제공을 거부한 미국을 질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우리의 무능을 비판하는 논조도 있었다. 미국이 4개의 기술을 주지 않으면 KEFX를 만들지 못하는가? 아니다. 그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미국에서 사와서 탑재하면 된다. 그래서 정 총장은 4개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EFX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난리를 쳤는가? 이참에 4개의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국산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애국적으로 들리는 이참에 국산화가 문제였다. 떡을 친 이들은 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줄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는 KEFX 사업이 장밋빛으로 치장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첨단 기술은 쉽게 내주지 않는데 받아올 수 있다고 보고 사업 계획을 만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차치하고 차선으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도 없이 가려는 것이 KEFX 사업이다. KEFX 사업에는 시장을 무시하는 개발론자들의 오만이 숨어있다. 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실을 간과했다. KEFX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 공군에 120대를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120대를 구매한다는 계약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한국 공군은 과연 120대를 사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정 총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면 KEFX의 단가가 얼마가 되더니라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 총장은 아마 장차 공군에 배정될 예산과 KEFX의 가격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라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황금빛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암시가 된다.
KF-X 사업은 1990년대 일본이 추진한 차기 지원 전투기 사업과 흡사하다. 두 사업은 모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을 선생으로 모시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 총장은 주일 공군무관을 했기에 FSX 사업을 잘 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대단한 무역 흑자로 호황을 누렸다. 미국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기고만장했다.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준다는 논리로 국산 전투기 141대를 개발 제작하는 FSX 사업에 들어갔다. 지갑이 빵빵했기에 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려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술 국산화가 쉽지 않아 개발비는 계속 올라갔다. 개발이 완료돼 양산에 들어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불황이 시작돼 예산 증가율도 둔화했다. 그 때문에 항공자위대는 구입 대수를 130대로 줄이더니 급기야는 98대로 확 깎아버렸다. 미국에서 사왔으면 될 기술을 많은 돈을 들여 개발했으니 FSX 사업으로 개발한 F2 전투기는 성능은 F-16 신형과 비슷한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쌌다. F-16보다 좋은 전투기가 F-15다. F-15에는 F-16에 1개 들어가는 엔진이 2개 들어있어 훨씬 크고 파워도 세다. 항공자위대에서는 F-1을 왜 F-15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가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기술 국산화라는 소원은 이뤘지만 가격 때문에 길이 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 미쓰비시에서 마지막 F1을 생산했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가 침울하기 그지없다. 새로 개발한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은 통상 300대 생산으로 본다. 그때 일본은 무기 금수 3원칙을 따랐기에 F1을 수출하지 못했다. 항공자위대는 98대만 도입했다. 미쓰비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FSX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얻는 교훈은 우리는 KF-X를 반드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을 하려면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술 국산화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KF-X 사업 목적은 기술 국산화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만을 토로할 필요는 없다. KF-X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국산화이기 때문이다. 4개 핵심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KF-X는 비첨단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첨단 기술 개발에 치중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미국도 기술 제일주의를 지향하다 가격에 덫이 걸린 적 있다. 1990년대 미국은 JSF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F-35 스텔스기 개발에 도전했다. 미국이 2443대, 공동 개발에 참여한 8개국이 718대를 구입할 것이라는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그런데 기술적인 장애에 봉착해 이를 해결하느라 개발비가 늘어났다. 당연히 대당 가격이 올라 8개국은 당초 예상한 도입 대수를 612대로 줄였다. 개발론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라. 그리고 2012년 미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가장 큰 구매자인 미국도 F-35 도입 대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F-35의 단가가 올라가니 8개국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8개국이 또 도입 물량을 줄이면 F-35 단가는 더 올라가 다시 미공군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다급해진 미국 방부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을 두들기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 JSF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언질조차 주지 않던 조건을 제시해 이스라엘과 일본, 한국을 세 고객으로 모신 것이다. 라팔을 개발한 프랑스는 일본 꼴이 나고 있다. 애초 프랑스는 영국 등 4개국과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국 기술력을 과신해 떨어져 나와 단독으로 라팔을 개발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첨부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졌다.
336대를 도입하겠다던 프랑스 군은 294대 구매에 그쳤다. 라팔을 제작하는 다수는 수출에 노력하다 최근에야 겨우 이집트에 24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유로파이터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JSF처럼 4개국이 공동 개발했기에 라팔보다는 큰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역시 단가가 올라가 4개국은 애초 거론한 765대가 아닌 620대만 도입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한국과 일본 수주전에서 연패한 끝에 오스트리아의 15대, 사우디아라비아의 72대, 오만의 11대, 쿠웨이트의 28대 등의 수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